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리턴즈 안녕하세요. 2부와 함께할 한보람입니다. 자, 우리 증시는 조금씩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내면서 온도를 슬슬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먼저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19% 오른 3,143.2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그동안의 상승을 멈추고 오늘은 살짝 쉬어가려나 했는데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해냈고요. 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 그래프 그려주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놓치지 않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좀 돌아오면서 매수세 들어오면서 좀 지수를 끌어줬는데요. 오늘은 옵션 만기일의 영향 때문인지 외국인이 오늘 장중에는 매도와 매수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1,000억 원 매수로 집계가 되는 모습이고요. 개인이 그 빈자리 채워주면서 3,600억 원 사들였고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오늘도 4,800억 원 매도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높은 상승 탄력이 나왔습니다. 전거래일보다 0.9% 오른 982.02로 장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코스피에 비해서 살짝 좀 주춤했던 코스닥이었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 오늘은 계속해서 조금 더 높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상승 흐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980선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1,000스닥 가까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의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51억 원 정도 팔았고요. 개인이 400억 원 사들이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자, 4.7 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건설이라든지 건자재, 인테리어 관련주들 좀 들썩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있었는데 이러한 예상을 뒤엎고 오늘도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건데요. 대형 건설사들 오늘 전반적으로 다 탄력이 좋았습니다. 신세계건설 오늘 8% 상승이고요. 대우건설도 8% 가까이 올랐고 GS건설도 6% 오르면서 45,4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이러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 건설사들도 오늘 함께 올라가면서요. 오늘 동신건설이 상한가 올라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요.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주로도 좀 부각을 받는 모습이었고 신공장 신축 공사를 체결했다라는 소식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성건설 역시 상한가 올라가는 모습들, 또 한신공업도 15% 오르면서 두 자릿수 급등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건설주들과 함께 또 건자재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주들도 오늘 함께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벽산 오늘 상한가 올라가고요. 국보 디자인이 16% 뛰어 오르면서 25,500원까지 장을 마쳤습니다. 한생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모멘텀과 함께 또 1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 조금씩 본격적으로 성장 스토리를 그려나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서까지 힘을 보태주면서 7% 상승이었습니다. 인선 ENT 또 삼목 S폰까지 5% 넘는 상승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CJN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째 초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는 600명대, 오늘은 700명을 돌파하면서 3개월 만에 최다 기록을 또 갈아치웠는데요. 다시 한번 4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조금씩 꿈틀거리는 가운데 CJN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증자 비율 1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점도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멘텀이고요. 오늘 19% 뛰어 오르면서 16만 7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또 진단키트 관련주 가운데 진 매트릭스도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투자사인 백스텍이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는 소식까지도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오늘 상한가 올라가고요. 14,100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럼 목요일에 야인시대 리턴즈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보궐선거 종료, 당선자 공약 수액 세터 토파보기입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됐습니다. 선거가 야당의 승리로 마무리된 가운데 그동안 오세훈 관련주로 거론됐던 진양 테마주들은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진양산업과 진양화학, 진양폴리 등은 두 자릿수 급락했습니다. 다만 오 시장의 당선으로 건설이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꼽히면서 건설, 건자재, 인테리어 관련주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었던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시장 보궐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다음 테마로는 대선을 주목하는 투자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선이라는 큰 재료는 테마 종목들뿐만 아니라 코스피 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벌써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윤석열 관련주는 이 같은 예측을 뒷받침해주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또 동신건설이라든지 형제엘리트 같은 이재명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 목요일에 야인스 리턴즈 2부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시간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도 우리 시장은 상승불 켜내면서 그래도 빨간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수익을 좀 보셨을까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서 현재 회유님 딱 제일 먼저 이름 보이는 닉네임이었습니다. 준호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주명님이 안녕하세요 보람님 하고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승빈님도 오늘 함께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바른생활님, 서당계 1년차님, 오케이 동자님도 이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끝까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선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 선거와 관련해서 후보와 관련된 테마주들 계속해서 급등하고 급락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특히나 건설주들이 좀 주목을 받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이제 서울시장의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서울시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는데요. 건설주들에 대한 흐름도 살펴보고요. 정치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희 전문가님.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오늘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정확하게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이번 선거 이슈가 딱 두 가지였죠. 하나는 지금 얘기하신, 물론 이제 다른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재개발, 재건축, 이제 건축 관련되는 주택 정책 쪽이 하나고, 네. 하나는 생태탕이고, 두 가지인데 생태탕 쪽은 전망이 극과 극이었고, 주택 정책 쪽은 둘 다 똑같아요. 사실상. 그래서 이번에 지금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네. 건설주들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조금 많았죠. 건설주는 어떻게도 호재였던 거예요? 호재 쪽에 해당이 되었다고 보이죠. 그래서 정책적으로 규제 완화하겠다. 주택 공급 핵심 내용이 이거거든요. 각종 규제를 지금 많이 풀겠다. 규제 완화하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결국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게 사실상 여당, 야당 후보들의 거의 공통적인 후보 공약이었어요.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오 시장 정책을 보면은 5년 내에 주택에 3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그 중에서 네. 이 36만 가구 중에서 절반이죠. 18만 가구는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통해서 그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지금 그 공약을 지금 내놨죠. 자, 이렇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 쪽 얘기들이 그만큼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시멘트, 건자재, 뭐 또 뭐 이사관, 인테리어 뭐 관련주, 뭐 집과 관련됐다, 리모델링 뭐 등등 해가지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올랐는데, 네. 근데 이제 오늘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지금 차익 실현이 좀 나오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대형 건설주들이 올랐고, 아까 얘기했던 중소형 건설주들, 뭐 동신건설 이런 종목들이 상한가 간 종목들도 있은 반면에 네. 또 시멘트 쪽이나 이런 쪽에는 부분적으로 차익 매물도 많이 나왔어요. 네.
페인트 쪽도 그동안에 많이 올랐는데 이제 그 부분적으로 차익 매물이 지금 나온 상태고, 그래서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게 이제 대형 건설주 쪽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거 자료 조사를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현대건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수주 잔고를 보니까 이 수주 잔고 중에서 재개발에 해당되는 비중이 32%, 재건축에 해당되는 비중이 30%, 전체 수주 잔고의 60%가 넘게가 재개발, 재건축 쪽이에요. 신규 주택 쪽보다는 이쪽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이 대형주들이 그 오늘 주가가 오르는 게 맞죠. 예, 최근에도 또 오르는 게 맞고, 네. 앞으로도 아직까지는 끝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대건설하고 비슷한 게 지금 GS건설 이런 대형주 쪽 무조건 막 이렇게 중소형주만 찾아서 이렇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대형주 쪽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러한 공약이라든지 정책에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사실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다라고 할 만큼 이런 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공약이 가장 좀 셌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아무래도 관련 종목들 계속 들썩이고 있는데 이러한 공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뭐 오세훈 시장이 마찬가지로 지금 뭐 다시 10년 만에 복귀를 했다. 왕좌를 탈환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제 핵심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이번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의 어떤 그 비판이 굉장히 많았었죠.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많이 빈번하게 바꾸는데 이렇게 매번 실패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서 좀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좀 여기에 대해서 분노가 굉장히 많이 차 있죠. 근데 이런 시장 속에서 뭐 LH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반감심이 사실 투자 시장에 한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 그대로 정치 사업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이 있었을 때 그때 마찬가지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가졌던 어떤 우위할 수 있던 부분들은 우리는 어떤 소수 민족들과 인종들에 대해서도 그 권한을 많이 인격을 높이겠습니다. 인권을 지키겠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어떤 연합국 간의 그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가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친환경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응 전략을 반대 급부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응 전략을 아주 적극적으로 펼친 사례예요. 근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오세훈 시장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언급을 했던 것이 스피드 주택 공급이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면서 뭐 용적률 관련된 부분, 뭐 규제 다 철폐하겠다.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니까 제일 먼저 딱 당선되자마자 처음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던 게 야 서울시 너희 함부로 나대지 마라. 너희 함부로 부동산 움직이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막 경고를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투표 결과는 사실 건설주들이 경기가 어려울 때 건설주들이 돌아서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만은 지금 투표 결과 자체가 너무 징벌적인 어떤 투표 결과가 났다는 거죠. 작년에 종로 빅매치 끝나고 나서 여당들이 슈퍼 여당이 탄생을 하게 됐잖아요. 네. 이때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던 보수 진영들이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았었는데 여기 이제 뭐 민주당이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 민주당이 또 타격을 입는 이런 입장들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어느 정도 그 테마가 좋을 때, 테마가 갈 수 있을 때 여기에 조금 더 뒷심을 조금 실어주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나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서 조금 더 어떤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집중을 좀 해보도록 할까요? 사실 이 건설이라든지 공약과 관련된 종목들 섹터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건설뿐만 아니라 뭐 건자재, 리모델링, 시멘트, 페인트 등등 굉장히 다양한 섹터들이 들썩이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제 완전히 선거가 끝났고 이와 관련해서 주택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커지는 가운데 좀 수액 섹터다라고 하면 어느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까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섹터를 크게 나누면 이제 4개 섹터가 이제 가능한데 첫 번째는 이제 뭐 아무래도 건설 쪽 섹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멘트하고 건자재 쪽, 그리고 페인트, 의외로 지금 이번에 페인트 쪽도 주가 흐름이 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 리모델링 이런 쪽 이제 관련되는 섹터 크게 나눠서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종목들을 몇 개만 볼까요? 네. 자, 건설 쪽은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재건축하고 이쪽 비중이 높은 GS건설하고 현대건설 뭐 당연한 얘기지만 GS건설, 현대건설이 이제 그 재건축 관련되는 비중이 좀 높다, 60%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은 대형주들이 오르는 게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제일 직접적인 수혜주를
수혜를 받는 게 대형건설 쪽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동신건설, 일성건설 같은 종목은 상한가까지 들어갔죠. 이게 이제 중소형주의 특징이죠.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강력한 또 이제 이제 테마가 또 형성이 되면서 중소형 건설주 쪽에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 지금 나오는 흐름이 이렇게 지금 나오죠. 그래서 지금 그 차트 흐름을 지금 보면은 GS건설 같은 경우 지금 차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GS건설 또 현대건설 차트 흐름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전고점 돌파 흐름이 나오는 그 패턴이나 모습 자체가 상당히 지금 괜찮아요. 아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좀 그렇게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동신건설 같은 종목이 이거는 아까 얘기하신 이재명 관련주 쪽하고도 또 네. 이렇게 또 연계가 돼 있으면서 상한가를 잘 치는 종목인데 말 그대로 좀 세력주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는데 조금 유의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멘트 건자재 쪽에서는 이번에 의외로 지금 성신장애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네네. 그래서 시멘트 쪽에서는 성신장애, 아시아 시멘트, 그리고 건자재 쪽은 KCC 이제 벽산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차트를 몇 개만 한번 볼까요? 성신장애 한번 보시면은 의외로 지금 요번에 꾸준하게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이런 패턴이 나왔고, 오늘도 다른 종목들은 좀 차익 매물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의외로 그 성신장애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안 나오고 잘 버티고 있는 이런 지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 벽산 같은 종목은 그냥 말 그대로 기세로 상한가까지 간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줬죠. 그리고 이제 또 페인트 쪽에서는 최근에 지금 이제 노루 페인트나 이런 종목들하고 또 KCC, 사마페인트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는 의외로 이게 그 연기금이 좀 들어와가지고 조금 시장으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오늘 못 버티고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네. 밀리기 시작을 했죠. 그 반면에 이제 KCC 같은 경우는 건자재 쪽도 해당이 되고 페인트 쪽도 해당이 되는데, KCC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상당히 견조한 이런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차트 흐름으로 놓고 볼 때도 전고점 돌파 나왔고, 자, 신고가를 지금 계속 내고 있는 자, 이런 흐름이고요. 또 가구 인테리어 쪽을 지금 보게 되면은 한샘이라든지 오하임 INT라든지 현대리바트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자, 요 중에서 지금 한샘도 흐름이 상당히 괜찮아요. 수급도 네. 괜찮고. 그래서 한샘 같은 경우 차트를 보면은 직전 고점 12만 원 돌파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 거의 뭐 종가 고가가 나오는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는 끝나서 통상적으로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번에 워낙 이제 정책적으로 강력한 이런 그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대형 건설주 쪽이나 이런 쪽은 아마 조금 더 추가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건자재 관련되는 KCC나 한샘 같은 이런 주요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괜찮다라는 평가까지 내려주셨습니다. FA님께서는 수액 섹터 종목이라든지 어느 쪽 보실까요? 사실 이제 경기 민감주라는 자체를 조금 고려를 하신다면은 지금 이제 앞서서도 이제 제가 종목 관련해서 좀 진단을 드렸습니다만은 K 뉴딜보다는 그냥 뉴딜 산업 그냥 뉴딜이 훨씬 더 유용한 시점이죠. 말 그대로 이제 정말 새로 뭘 만들고 새로 네. 부수고 만들고 개발하고 뭔가 간척 사업하고, 이게 이제 결국에는 핵심이 되는 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력적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기간 산업들이 잘 가는 원인 중 한 가지도 이런 어떤 그 소요 부분들이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는 것이고, 건축 부분들을 진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건설 업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철강이라든가 이런 걸 또 심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H빔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소모가 될 것이고, 여기에 시멘트 들어가고, 네. 그리고 벽지 만들어내니까 재지들 들어갈 것이고, 가구 들어가고, 싱크대 들어가니까 또 철관 같은 거, 그러니까 막 이런 수도관 이런 거 들어가고, 그러니까 들어갈 게 굉장히 많은 게 한 번에 들어가는 게 집이다 보니까, 그래서 건설주가 다 집을 다 대표를 하는 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말 그대로 묶음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섹터가 전반적으로 작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수도관 관련된 게 정말 장사가 잘 되더라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상기후가 터지면서 뭐 한파 때문에 수도관이 잘 팔린다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 자체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 섹터 자체, 업종 자체를 통째로 사보시는 게 오히려 전략에서 훨씬 유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주들을 공략하실 때는 대표 종목과 그리고 그 관련돼 있는 업종들을 전체를 다 사셔야 돼요. 그래서 종목을 최대한 찢어 놓으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대표 업종이 안 갔다 그러면 찢어놨던 종목들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단일 종목에 다 올인을 해놨다. 그러면 이제 충격이 커지죠. 그러네요. 만약에 대표 업종이 먼저 가버렸다. 네. 그러면은 이 수익만큼을 차익 실현하고 다시 그 찢어놨던 종목을 또 추가 매수합니다. 왜? 견인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주 공략을 이렇게 부지런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조금 대표적인 건설주라고 하면은 제가 이전에 네. 한번 DLENC인가요? 이제 대림건설 쪽이 특히 주택 산업에 대한 그 의존율이 굉장히 높아서 네. 조금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게 좋겠다. 왜냐? 마찬가지로 그때는 투표 전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발을 빼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히려 지금 오세훈 시장이 되면서 조금 입지가 좀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번 붙어볼 만하다. 왜? 오세훈 시장이 안 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주택 관련된 부분이 회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1대1 스코어가 돼버렸기 때문에 네. 주택주도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됐다 해서 제가 동부건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건설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네. ENC 같은 경우에 조금 주가가 좀 먼저 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덜 간 동부건설 좀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제 슬로건으로 첫날부터 능숙하게를 외쳤었죠. 첫날부터 능숙하게. 제가 인선 ENT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재개발 시작하면 첫날부터 능숙하게 건폐물을 다 취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잘 가면은 거기에 따른 폐기물들이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수 개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 폐기물 처리를 인선 ENT가 굉장히 독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폐기물주들이 굉장히 그 캐시카우가 되고 있는데 이 산업을 조금 더 박차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어떤 건축 사업 부분들은 인선 ENT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어떤 시그널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탑픽 종목으로 지금 동부건설과 인선 ENT 짚어주신 건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 타이밍인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괜찮아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동기 전문가님은 그렇다면 탑픽 종목 앞서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대형주들 이야기해 주셨는데 하나만 딱 고르자면 탑픽 종목 어떤 거 보세요? 저는 GS건설로 하겠습니다. GS건설. 네. 자, 물론 이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중소형 건설주 쪽에서 이게 좀 강력한 테마가 또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뭐 동신건설이나 일성건설 같은 종목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갔지만, 네. 그리고 이제 중소형 건설주 쪽 뭐 계룡건설이나 이렇게 알게 모르게 나름대로 좀 우량한 중견 건설사들도 좀 테마를 좀 형성을 하면서 상한가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신세계건설, 뭐 계룡건설, 뭐 한라 뭐 등등 이렇게 중견 건설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아마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저는 이제 GS건설을 현대건설하고 함께 가장 좀 탑픽으로 꼽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일단 이론적인 근거가 그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비중이 높다라는 게 일단은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이런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꾸준해요. 그 중소형 건설사들은 급등이 나왔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렇게 악재가 나오면 급락이 나오고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수주가 해외 수주 비중도 높고, 그래서 해외 쪽에서도 앞으로 이제 모멘텀이 지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뭐 그 국내적으로도 지금 뭐 전혀 지금 나쁠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으로 GS건설, 현대건설 본다 그러면은 뭐 전혀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울시장 관련해서 지금 건설주들 들썩이는 가운데 탑픽 종목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끝났고요. 다음 타자가 이제 대선입니다. 이 대선에 대한 준비를 또 지금부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전부터 윤석열 관련주, 뭐 이재명 관련주, 이낙연 관련주 해가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들, 특히나 윤석열 관련주는 진짜로 계속해서 새롭게 편입되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선을 바라보고 이런 정치 테마주들을 좀 접근하실 때 어떤 점들을 좀 유의해야 되는지. 사실 이거는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되면서 그때 야인시대 때 마찬가지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네. 당선돼도 떨어지고요. 낙마에도 떨어집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고요. 조금 팁을 드리자면 5년 미만의 주식을 거래를 하셨던 분들은 조금 네. 자제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대선의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올해 더 안 하십니다. 사실. 조금 그날 당일에 매매가 굉장히 활성화되셨던 분들이 네. 조금 이렇게 공략을 하시거나 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조금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대선 시즌이 점점 다가오거나 혹은 이제 관련돼서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제 그 시장 후보에 대해서의 그 부분이 나온다면은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목을 교체를 빠르게 하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를 좀 드린다면은 이전에 한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해지고 나서 제지주들이 한참 잘 갔지 않습니까? 네. 한창제지가 약간 그렇습니다. 한창제지가 뭐 택배 늘어나고 뭐 택배 늘어나고 뭐 이러면서 네. 막 제지들이 막 부족하다. 막 네. 금판지가 골판지가 됐다. 맞아요. 골판지가 금판지가 금판지다. 됐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차트 보면 여기 지금 고점이 돼 있던 게 이게 지금 한참 잘 간다고 했던 데가 이때입니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주가가 끝났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냐면 주가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바닥을 더 내려버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칫 테마가 잘못 엮이면은 네. 이렇게 타격을 봅니다. 뭐 안랩도 한번 볼까요? 요즘에 이제 되게 안철수 씨 후보죠. 그런데 제가 힘을 좀 잘 못 봤죠. 안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지금 견이 굉장히 심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고객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물어보시면은 안랩은 실적 주기 때문에 사야 된다 얘기를 드렸더니 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실적 대비로 봤을 때 확실히 저평가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관련주로 엮여버리면 다시 이렇게 급락을 또 너무 하게 됩니다. 테마주의 성격이 이제 짙어져가지고 그렇죠. 이 종목이. 그래서 이미 이 사람 관련주다라고 했으면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되고요. 혹여나 네. 내가 갖고 있던 종목이 갑자기 이상하게 급등을 했다. 아무리 차도 실적 발표도 없고 뭐 뭔가 보도도 없고 주주총회도 없었다. 근데 올라갔다. 그러면은 일단 빨리 누구와 관련된지 보시고 최대한 빨리 종목 교체를 하시는 방안을 가시는 게 상대적으로 하락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오늘 이제 오세훈 관련주들 뭐 진양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 다 하락했잖아요. 네. 이 종목들은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오히려 지금 좀 오늘 이제 오히려 또 반대로 급등했던 종목 중 하나가 이제 크라운 제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크라운 제과의 대표분께서 이제 같은 성씨를 또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급등을 했는데 네네. 보통 이제 크라운 제과 뜨면은 아이스크림 때문에 떴나 이렇게 하고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 또 이번 벌써 봄인데도 날씨가 굉장히 덥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라운 제과 갖고 있던 분들은 아이스크림 때문에 사야지 하고 가져갔는데 지금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면 팔고 나오시는 게 조금 보유자분들께는 훨씬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동희 전문가님께서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런 대선 테마주들 또 후보와 관련된 종목들 어떻게 좀 대응 전략 짜실까요? 이게 그 대선 테마주 이제 정치 테마주가 실제로 이번에 이제 뭐 이재명 관련주라든지 윤석열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세 배, 네 배 이상씩 났어요. 네. 이거는 지금 사실이고 팩트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주, 정치 테마주 하지 마 이 소리도 못 해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정치 테마주도 시장에 그냥 한 섹터고 한 축이고 근데 지금 이제 이론적인 근거나 이런 게 너무 지금 취약하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좀 이제 단기 매매 대응 능력이 있고 좀 경험이 있는 말 그대로 좀 고수의 능력이라고 보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가만히 들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금 오늘 요 차트를 한번 보죠. 조금 전에 우리 진양산업 얘기를 하셨는데 네. 자 진양산업 차트를 한번 보죠. 대표적인 뭐 오세훈 테마주입니다. 그죠? 자 오세훈 테마주인데 이게 그 이제 당선 발표가 나니까 오늘 20% 빠졌어요. 이제 오늘 정리가 안 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정고점 오는 것은 이제 끝났고 영원히 끝났고 다음에 글쎄요 뭐 대통령 선거 나와서 대통령 선거 나온다 이러면 한번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네. 벌써 뭐 2년 3년 후의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이미 이제 끝난 흐름이에요. 타이밍을 놓치면은 당선됐으니까 오늘 오르겠지 생각할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 시장은 그만큼 빨리 움직이거든요. 한 박자 먼저 이렇게 지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호재가 이렇게 당선이 되는 압도적인 당선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주가가 왜 갭 하락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대 연봉으로 20% 이상씩 떨어지지? 이런 거 어느 정도 예상이 안 되고 대응이 안 됐다 그런 사람들은 정치 테마주를 일단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된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이제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드시 원위치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실체가 없는 그런 말 그대로 대학교 동문이기 때문에 같은 테마주를 껴서 지금 주가가 2배 올라가고 네. 또 같은 그 뭐죠? 윤석열 지연이다. 테마주 같은 지연 학연 학연 지연 다. 또 뭐 파평윤 씨 네. 네. 참 대표이사가 그런 그 테마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주식 시장이 또 항상 이렇게 이론적으로 전혀 안 맞는 이런 게 또 하나의 실체로 또 형성이 돼서 이게 고집스럽게 또 형성이 돼요. 시세가 형성이 됩니다. 네. 또 꼭 하지 말할 소리는 못 하겠는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좀 경험이 있어야 돼요. 좀 고수 소리를 주변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네. 사람들이 이게 하는 거지. 하다가 그냥 오늘처럼 진양산업 어제 들고
자, 뭐 좀 될 것 같으니까 오늘 팔고 나와야지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지금 금방 순식간에 낭패를 당하거든요. 극히 좀 조심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야인스톡에서는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정치 테마주들 그리고 계속해서 들썩이고 있는 건설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치 테마주 워낙에 급등락이 크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체크하겠습니다. 어제 혼조세로 마무리했었던 뉴욕 증시는 오늘도 현재는 혼조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우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0.07% 하락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S&P 500 오늘도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네요. 0.29% 상승입니다. 나스닥이 굉장히 강한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가까이 올라가는데요. 0.92% 뛰어오른 채로 오늘 시장 출발하는 나스닥까지 일단 개장 분위기 체크하겠습니다. 또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도 0.01% 하락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서의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고용시장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올라서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총 74만 4천 건으로 예상치였던 69만 4천 건을 훨씬 웃돈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주였던 71만 9천 건보다도 2만 5천 건 늘어난 수치로 2주 연속 70만 건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간으로 잠시 후 새벽 1시에는 파월 연준 의장이 IMF 패널 회의에 참석해서 글로벌 경제에 관한 토론을 할 예정인데요. 어제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확인한 가운데 연준은 고용과 물가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테이퍼링 시작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이런 토론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또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편 세인트루이스와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오늘 새벽에 또한 연설을 가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를 위한 2조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세율은 기존의 21%에서 28%로 높아질 계획이지만 그 중간 지점이 25%에 합의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건데요. 바이든은 어제 연설에서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타협이 불가피하다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만나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무부는 이번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향후 15년 동안 2조 5천억 달러의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시장에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로 가볼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1%대 상승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네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1.35% 상승하면서 253달러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일즈포스닷컴도 현재는 1.32% 상승, 인텔과 애플까지도 1%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에서 가장 많이 뛰어오르고 있는 종목은요. 트위터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1.6% 상승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엑세스 프로퍼티도 0.28%, 엔비디아가 오늘 1.6%로 또 강세 보여주고 있고 아마존도 역시나 1%대 강세 흐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스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옥타가 현재 5% 뛰어넘으면서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펠로톤이 3.85% 상승, 또 메르카도 리브레가 3.77%입니다. 도큐사인 오늘 좀 많이 올라가고 있네요. 3%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모더나가 오늘 2% 뛰어오르는 모습,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대 넘는 상승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나스닥에서는 전체적인 종목들 지금 다 상승하는 흐름이 조금 더 강하다는 모습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욕 증시 개장 분위기 확인하겠습니다.